오늘 큰 대목은 세계 최대 상승률 코스닥 2차 하락 올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죠. 밑에서만 바라만 보다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산업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시장 평균 하락에서 몇 퍼센트 상승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저점 대비. 몇 퍼센트 반등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계산 안 해봤어요? 그냥 올라가니까 배 아픈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세요. 몇 프로 올랐는지. 전 세계적으로 몇 프로 올랐고, 우리나라는 몇 프로 올랐고, 이런 거. 전 세계 평균. 대충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30%에서 한 40% 가까이 저점 대비 3월 19일, 20일, 21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지점 대비 지금 전 고점까지 온 상승 퍼센테이지가 대충 한 30%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몇 프로 올라왔을까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빠님, 책 읽어주시는 부자빠님으로 유명하시고, 그 다음 책도 많이 내셨고, TV도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쪽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죠. 소통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 통계 조사에 의하면, 정보의 한 80% 이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습득을 하시고 배우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쏟아지는 정보 속에 정말 진주 같은 정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고 그냥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정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공부를 할 것인 건 누가 선택합니까? 결국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분을 선택하시고 어떤 분과 같이 하실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 여러분들이 대화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보는 책,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말에도 많은 메일이 옵니다. 저희들 부자빠님 대표 메일로 굉장히 많은 사연들도 오고요. 굉장히 많은 졸업생님들의 글도 많이 오는데요. 제일 뿌듯할 때가 주식도 배우고 있습니다만 인생이 바뀌었다 할 때, 인생이 바뀐 글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제 기분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직장 동료하고 좀 만나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회사 나름 괜찮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요. 복지도 괜찮고 나름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괜찮을 때 열심히 부자아빠님을 따라다니고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영원할까?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나는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건 뭔가? 진짜 심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가 멀쩡하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제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금융이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HTS 인터넷만 되고 내가 차트 볼 수 있는 멀쩡한 정신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도 요즘 눈으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동자로 이렇게 다 된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고 금융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업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밤새워서 책도 보고 부자아빠님 강의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 10년을 제2 인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준비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비웃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지금 회사 잘 나가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해서 승진해도 모자랄 텐데 딴 거 공부하느냐, 그거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비웃음 같은 눈짓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니까 그 직장 동료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점점 회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회사는 잘 없죠. 월급을 예전에 받았던 거 연봉의 절반도 못 받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받던 연봉에 갑절을 받고 있어요. 갑절이 뭡니까? 더 많이 받고 있지. 받으면서도 부자아빠님 옆에서 도제교육으로 주식 투자를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제대로 실전 투자를 하신 부자아빠님과 같은 분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준비하시는 분, 기회는 준비하시는 분 곁에 다가오지 준비하지 않고 그저 그냥 시간만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생도 바뀌시고 삶도 바뀌시고 주식 투자도 덤으로 바뀌시는 운이 좋으신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빨간 비행기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분도 직장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 어떤 코스보다 데일 카네기 코스가 인생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인생에서 부자아빠님 강의를 들었던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비난, 비판, 불평을 하지 않고
남의 성공을 먼저 도우며 항상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니 사장님이 지갑을 맡기실 듯 하셨습니다. 처음 사원에서 주임 진급도 남들보다 2년 빨리 왔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4일 부자아빠님께서 사이토 히토리의 책을 많이 읽어주셨는데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사의 구정은 폭포수다. 나는 지금 폭포수를 맞으며 수련하고 있다. 감사하자라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이도 지금 젊으신데 모든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어 나가시고 주식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혼자 하셨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다 플러스로 지금 하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는 사회 생활도 잘 돼. 긍정적으로 하니까 사장님도 인정해줘. 그리고 주식도 덤으로 잘 돼.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네. 축하드려요, 빨간 비행기님. 그런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난, 비평, 불만, 비비불이라고 하죠. 그거 하시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셔야 되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마냥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도전하시고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남들이 응원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한번 나가보세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삶을 바꿔놓을 겁니다. 부자아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시장을 믿어라! 우상향을 믿어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우상향에 베팅하신 분들이 이때까지 시장에 남아 계시지, 시장에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이 롱런 하시는 거 잘 못 봤습니다. 부자아빠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세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 강세 마인드를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1190회, 조금 있으면 1200회가 다 돼가는데요. 이때까지 해오시면서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게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저는 요번에 제 고향에 주말마다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기회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바뀌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남들이 비웃을 때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자, 88TV 오시면은 모든 방송들을 풀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이용하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꼭 들으시고요. 이런 화면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플에 오시면은 추천 중, 그 다음에 각 전문가님들의 투자 전략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팟빵 저희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팟캐스트 오다 가다 책 들으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이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수치로 나타난 세계 경제는 최악인데 주가는 자꾸 오른다. 지금이라도 올라갈까? 아님 말까? 실제로 행동해보신 분들은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지금도 고민이다 하시는 분, 2차 폭락 나오면 그때 나오면 또 들어가야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는데, 내려갔을 때 2차 한번 폭락이 왔을 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수치가 어떤데 왜 이렇게 고민이실까? 진짜 수치가 안 좋을까? 미국 실업자 수 2달 반 만에 4천만 명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 실업률 지수인데 14%. 리먼 사태 때보다 더 심하고요. 그죠? 90, 80년대보다 더 심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불안하죠, 그죠? 14%예요. 보통 3%, 2%, 많아봐야 2% 후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한은에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고 선진국은 마이너스 6% 정도, 한은은 국내는 마이너스 1.3%. 그나마 선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지금 요 퍼센테이지입니다. 중국 양회가 얼마 전에 끝났죠.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6.5% 할 거야, 아니면 7% 초반은 그 정도 할 거야 했는데 자기들도 지금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요게 옆에 나와 있는 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고요. 해외 유명한 회사들이 대부분 그죠? 마이너스 퍼센테이지 잡았는데 맨 아래 가장 많이 잡은 게 이 노무라 증권이 일본 애들이네요. 이거는 지네들 경제 성장률을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그냥 혹평을 해버렸네요. 지네들 경제 성장률 같아요. 일본 애들. 원래 이 양쪽 끝단은 버리는 겁니다. 아시죠? 통계 평균은 이 가운데 묻습니다. 양쪽 끝단은 버립니다. 예, 노무라 버리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주가들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왔고 반등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금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요? 또 뭐 미국과 중국 주말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지금 또 기싸움 중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몇 퍼센트 상승했을까요? 바닥에서 70% 상승했습니다. 세계 평균 상승률이 반등폭이 30% 후반 정도인데 코스닥이 7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약 2배 정도 상승했죠.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보시면은 앞쪽에 여기 650선, 700 이 근접 라인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매물대 많은 것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과거는 어땠을까요? 리먼 사태 이후에 폭락 후 100% 상승을 했습니다. 역대 지금 세 번째 정도 상승을 했어요. 과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상승 후 빠졌나요? 2차 더블딥이 왔나요? 옆으로 횡보를 했네요. 그 다음에 IT 버블, 2000년도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여기 2004년입니다. 2004년 저점 대비 1차 상승했던 고점까지 130%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2000년도, 2004년도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뒤쪽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쌍봉을 그렸는데 그 뒤쪽이 더 올라갔습니다. 한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올라온 상승의 시간도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2달 만에 저점 대비 70%가 상승한 거거든요. 앞쪽에 그 리먼 사태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온 개월수가 한 5개월 정도 되고요. 여기서 IT 버블 때는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니까 뒤쪽 2007년도까지 하면 한 3년에 걸쳐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WDB 온다, 한 번 더 폭락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수치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한 번 더 하락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들을 보실 때는 시장 전체를 보신다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만 보신다는 거죠. 종목들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좀 짧게 보세요. 근시안적으로 자꾸 보신다는 거죠. 시장을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자꾸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올라갔을까요? 코스닥 지수가 왜 올라갔을까요? 왜 세계 평균보다 더블 정도로 올라갔을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반등 나왔던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왜? 지수 견인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률이 강했기 때문에요. 아니죠. 유동성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강하게 갔던 이유는 코스닥에 들어있던 종목들이 다 강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셀트리온 형제들, 뭐 HLB, 그 다음에 CGN, 시가총액 지금 5위에 올라있는 CGN, 이런 종목들 뭐예요? 최근에 다 급등한 종목들이에요. 나이스평가정보, NH한국사이버결제, 리노공업,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돈이, 양적 완화가 돈이 많이 풀렸다. 부동산에 있는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목들을 밀어 올렸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승한 거죠. 이 다음에 어떻게 종목들이 올라갈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주식으로 꿈을 가지시든, 여러분들 하시는 일로 꿈을 가지시든, 그죠? 자신이 꿈을 말할 때 누군가, 되겠니? 될 것 같니? 라고 얘기했을 때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분이 또 기회를 잡습니다.